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을미년 신사월 정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에 태어난 명식 경자년, 그 다음에 신사월 정사일에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는 거고요. 똑같이 월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같은 두 사주가 같은 점은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이 4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죠.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설명드렸지만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간인 병화를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태양지화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이러한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간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성향이 남자와 같기 때문에 빛도 강렬하고 매우 뜨거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정화는 아무리 뜨거워봤자 태양같이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태양같이 이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화의 장점은 뭐냐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만큼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이 월등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의적인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불과 같기 때문에 항상 감목 같은 연료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기불 같은 경우 전기 안 들어오면 전기불을 켤 수가 없겠고요.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모닥불을 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감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식간 10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개수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간에 비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의 영향을 좀 크게 많이 받는 일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감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내지는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어야지 되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음생음이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을 좋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약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4월의 수는 굉장히 약하게 되겠고요. 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도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화는 금을 극하는 것이고, 또 너무 뜨거워지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항상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조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왕할 때는 임수가 있게 되면은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양광해서 정화의 빛을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보름달이 밤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달만 휘영청 밝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게 되면 보름달을 그 호수가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은 달빛이 더 밝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간인 병화만 수보양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간인 정화도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개수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게 되면 촛불이 켜져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기 때문에 이 개수 보는 것은 그렇게 정화일간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도 필요하고 금도 같이 있어서 금이 수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잘 뜨거운 열기도, 그 다음에 정화도 보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명식 같은 경우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났고 일지 자체에 또 4화를 받기 때문에, 화가 이거는
왕화 중에서 신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보강하면 좋을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는 정화를 보강은 하지 않지만 뜨거운 열기를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 즉 여름에 뜨거울 때 에어컨 내지는 선풍기를 켠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같이 있어서 금이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정사일주가 되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좀 수가 조금 더 보충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아까 이제 제가 이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연주에는 을목인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申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공력은 그렇게 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수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신금 같은 것은 투출되어 있는데 이 신금은 사에 뿌리를 두고 있겠고요. 축토,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아직까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좀 염려한 것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수를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이 사주가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4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월에 아무리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월지의 사와 일지의 사와 그 다음에 병호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염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4월에 미토까지 본 입장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4, 5미 남방을 완전히 갖추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금수 축토가 있고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조열한, 매우 뜨거운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용신은 뭐예요?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축토, 습토 자체를 용신으로 써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습토가 그 열기를 설해서 금을 생해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 전체가 신금 하나 빼고는 뭐예요? 다 염렬한 목화 토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뭐냐면 승도지명 종교인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 사주는 축토였기 때문에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해 수가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4월에 미토도 건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4월 뜨거운 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축토 하나, 습토, 물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축토 하나밖에 없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막 같은 데 갔는데 물이 넘쳐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요 축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화하고 축토가 이렇게 약간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는데, 유자가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준삼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준삼합. 이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신금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조금 미흡하지만 금의 조금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염렬한 국세를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갖췄다라고 보는데, 이 또한 임수가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정화하고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천간으로 간목 같은 거 한 점 정도는 있어주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목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단 사주 국세가 좀 조열하기 때문에 대운, 울로의 향배는 어디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년 운에 요 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임묘진 목이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의 기운은 약해지면서 화는 살아나게 되겠고요. 또 요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 자체를 갖다가 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좀 괜찮은 때로 본다라고 하면 축병자 정축병자 을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환경 자체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환경은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내막이 실상이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형충회합을 봐야 되는데, 자, 요 대운에서 요 사주에서 을의 대운이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수가 살아나니까 좋겠죠. 단 문제는 뭐냐면 해수가 오게 되면 요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를 보게 되면 사의 상충이 돼요. 사의 상충이 돼 사회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령을 추구하는 것도 흉하지만은 수가 들어와서 절제를 시켜주는 그 뜨거운 것을 감해주고 이 임수를 좀 생조해 줄 수 있는 좋은 글자가 될성 싶었는데 사회상충하게 되니까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지게 되죠. 그러한 중에 을의 대운 중에 병신연이 오게 되니까 이 신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금은 여기에 있는 임목하고 인신상충이 되죠. 인신상충이 되는 겁니다. 원령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 월지를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회적인 환경적인 것에 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지궁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지궁은 어떤 궁에 해당이 돼요? 자식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를 충할 때는 나의 어떤 체면이라든가 나의 어떤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나의 사회적인 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대운 자체가 수운이기 때문에 큰 파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요 신금이 인목을 파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인성을 파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궁에 엄청난 충격을 데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월지를 충할 때는 뭐예요? 정화 일간이 가장 뿌리를 내리기 좋았던 사화를 충하는 거니까 일간 정화도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지궁, 자식궁을 충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변화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목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인성을 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지궁을 충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흉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간 본인이 좀 상해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무마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식궁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 을의 대운 병신년의 자식이 뭐예요? 큰 상해를 받아서 매우 안 좋아진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우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록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록지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종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원령 사화를 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목까지 충하게 되니까 사주 전반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중화를 잃고 중화를 잃고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쪽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자식 쪽에 그 영향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파는 뭐예요? 을의 상충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운에서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인목이 깨진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주학적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